2012년 제작된 이후 방치됐었던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오늘 클립사이드 팍에 세워졌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한인회관 99년 장기 리스 등기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 저지3 한인 의류점 업주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불안해진 이민자 사회가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공화당 2명이 추가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트럼프 케어 재수정안의 표결이 철회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클립사이드 팍에도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졌습니다. 2012년에 제작된 이후 줄곧 방치됐었던 이 기린비는 오늘에서야 빛을 보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늘날 뉴저지 클립사이드 팍에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졌습니다. 클립사이드 팍 위안부 기린비는 펠팍, 해켄색, 유니온시티에 이어 뉴저지에 세워진 네 번째 위안부 기린비입니다. 미국 전체로는 8번째 위안부 관련 조형물입니다. 기린비가 세워진 곳은 클립사이드 팍 아너팍 인근 에피스코팔 교회 앞 정원입니다. 오늘 제막식에는 기린비 건립을 주도한 버겐 한인의 김진숙 회장과 클립사이드 팍 관계자 그리고 5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기린비 건립을 축하했습니다. 기린비 건립에 재정적 지원을 한 한창현 전 뉴욕 한인회장도 함께했습니다. 분들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마음 아프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고 여성들이 더 이상의 피해가 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알림. 오늘 세워진 기린비는 지난 2012년 포트리에 세우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지역 한인사회 내분으로 그동안 창고에 보관해오다 오늘에야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5피트 높이의 기린비에는 일본군 위안부를 나타내는 그림자 영상과 함께 일본군 성노예로 팔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잊지 말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뉴욕 한인회관 99년 장기 리스 등기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민승기 전 회장과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늘 부동산 업체 이스트 캐피털이 한인회관 건물 리스권을 등기 설정한 데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인회는 계약 당사자인 민승기 전 회장, 서우진 변호사, 그리고 부동산 업체까지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계약과 함께 25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민승기 전 회장과 계약 공증 업무를 담당한 서우진 변호사를 상대로 25만 달러를 반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뉴욕주 검찰청과 DA에 이 문제를 고발을 하고 또 민승기 전 회장으로부터 이 25만 불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강력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적 소송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이스트앤 캐피털 파트너스에도 법률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인회는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리스권 등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컴플릿되지 않은 리스를 가지고 등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일반인들, 브로커들이 이렇게 우리 빌딩을 웹사이트 쳤을 때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실. 뉴욕 한인회 측은 이번 리스 등기건이 법적 공방으로 발전할 수 있어 한인회가 준비 중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정보는 공개하겠다며 한인회 간 정상화를 위해 한인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저지시티 한인 의류점 업주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마약 밀매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잡히면서 미제 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마약 밀매 조직의 두목 골든 윌리엄슨이 전격 체포되면서 2년 동안 오리무중이던 이병훈 씨 살해 사건이 마침내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윌리엄슨은 2015년 12월 19일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61세 한인 이병훈 씨 가게에 침입해 총격 살해한 뒤 도주한 용의자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허드슨 실업인 협회는 현상금 3,000원 달러를 내걸며 용의자 검거를 위해 적극 나섰음에도 단서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허드슨 카운티 검찰이 지역 내 마약 밀매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과정에서 윌리엄슨이 검거된 것입니다. 윌리엄슨은 범행 동료 26세 에릭 도슨과 32세 케빈 마일스를 총격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윌리엄슨과 함께 마약 밀매 조직에 가담해온 용의자 등 7명을 다수의 마약 거래 및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 살인 사건이 이들 조직의 마약 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불안해진 이민자 사회는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최근 시민권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와 비교해 무려 50%나 늘었습니다. 최근 이민통계국에 의하면 2017 회계년도 2분기인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3,1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분기 시민권 취득자는 2,111명으로 이보다 48.6%나 늘어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안해진 이민자 사회가 서둘러 시민권을 신청하는 추세에 한인 사회도 동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최근 시민권 신청이 감소세였지만 반이민자 정책으로 인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인의 시민권 취득은 2013년 15,786명에서 2014년에는 13,587명으로 줄었다가 2016년 대선과 트럼프 효과와 맞물려 올해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안보부가 추산한 시민권 신청 가능한 한인은 현재 20만 명 내외로 추산됩니다. 한인뿐 아니라 미 전역의 시민권 취득자 수도 이 기간 50.4%나 증가했습니다. 2017 회계년도 2분기 시민권 취득자는 15만 8,891명으로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인 1분기 10만 5,662명에 비해 5만 3천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추가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트럼프 케어 표결은 연기해서 철회로 돌아섰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케어가 무산됐습니다. 17일 밤 공화당 유타주의 마이클 리 의원과 캔자스주의 제리 모런 의원 2명이 트럼프 케어 재수정안에 대해 추가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트럼프 케어 수정안에 대한 표결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리 의원은 현재의 법안은 오바마 케어 세금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산층에 대한 보험료를 낮추지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케어의 실질적 이반자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모런 의원과 리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발표한 직후 표결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공화당이 발표한 트럼프 케어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수정 작업을 거쳐 지난 13일 수정안이 공개됐지만 이 역시 랜드 폴, 수전 콜린스, 로 포트맨 등 3명이 반대했고 이날 2명이 추가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트럼프 케어 수정안은 무산된 셈입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대신 오바마 케어를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 우선 폐지 방안도 공화당 의원 3명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표결 무산 소식에 기회가 왔는데도 잡지 못한다며 배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맨해튼 펜스테이션의 대대적인 선로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여기에 뉴저지 트랜짓 열차 승무원들의 인력 부족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불편은 또 승객의 몫이 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에 따르면 18일 오전 뉴저지 코스트 열차 노선 등 일부 노선의 열차 운행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 승무원들의 인력 부족 문제로 밝혀지면서 가뜩이나 선로 보수 공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승객들에게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17일에도 승무원 부족으로 뉴저지 트랜짓 코스트 노선과 노스 이스트 코리도 노선의 5개 열차 운행이 취소됐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이들 노선의 버스를 대체 투입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승객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의 페니 바셋 대변인은 펜스테이션 공사로 인해 운행 스케줄이 대폭 변경되면서 열차 승무원들이 근로계약 규정에 따라 출근하지 않아 이 같은 사태가 빚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 승무원 근로계약 규정에 따르면 운행 스케줄이 바뀌면 운행 전 48시간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수시로 열차 운행 스케줄이 변경되면서 승무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승무원 노조는 이와 관련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분간 승객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학군의 수돗물 10곳 중 7곳 이상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인 밀집 학군들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단체 엔바이런먼 뉴저지가 버겐 카운티 47개 학군을 대상으로 수돗물 납성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전체의 55%에서 전 및 소아학회가 권고하는 납기준치 1ppb가 넘는 납성분이 검출됐고 연방환경보호청이 정한 15ppb 이상의 납수치가 검출된 학군도 35곳이나 됐습니다. 즉 버겐 카운티 학군 75%에서 연방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된 것입니다. 클로스터 힐스데일 초등학교의 경우 22개 급수대 중 19곳에서 1ppb가 넘는 납수치가 검출됐고 15ppb가 넘는 급수대는 6곳이나 됐습니다. 그레스킬 학군에서는 소속 학교 3곳 모두에서 1ppb 이상의 납수돗물이 검출됐습니다. 노던밸리 리저널 고교 학군의 데머레스트 고교와 올테판 고교도 납수치가 15ppb가 넘는 급수대가 각각 7곳, 5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테판 고교는 운동장에 설치된 급수대에서 15ppb 이상의 납수치가 검출됐습니다. 이외 데머레스트, 잉그루드, 클립스, 오라델 등 상당수 학군에서도 납수돗물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납수돗물의 주요 원인은 낡은 수도관 등 노후시설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군들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발견돼도 곧바로 시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이 공립학교의 수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새 평가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도표들로 인해 학부모들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수정을 거쳐 최종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 교육국은 17일 각 공립학교의 운영 현황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학교 평가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대시보드는 재학생들의 평균 성적뿐 아니라 학교 예산, 교사 경력, 징계율 등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작성되고 비슷한 수준의 학생 간 학업 성취도를 비교 분석한 섹션도 마련됩니다. 다만 대시보드는 다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제기됐습니다. 다양한 그래프와 전문적인 도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부모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뉴욕 학부모협회의 카일 벨로 코피츠키 회장은 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이해하기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교육국은 이에 대해 이번 발표안은 초안이고 9월 이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시스템을 확정하면 2017에서 18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공립교 재학생을 영어 학습자나 소수민족 출신 학생 등으로 분류해 학교별 비교를 하는 섹션도 고려 중이지만 그 폐해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차 시간을 조금 초과하면서 받는 주차 티켓만큼 안타깝고 돈이 아까운 경우도 없는데요. 이제는 퀸즈에서도 미니미터 주차 요금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팍 NYC가 18일부터 뉴욕시 5개 보로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맨해튼 미타운 등지에서 시범 운영되면서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5개 보로로 확대되면서 운전자들은 주차 자리를 찾거나 주차 시간이 돼 다시 주차 미터기로 되돌아오는 등 불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애플과 앤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앱은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와 자동차 번호판을 입력해 계정을 만든 후 미리 금액을 충전해 놓으면 주차 요금이 자동 결제됩니다. $25 단위로 충전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운전자는 차를 주차한 후 뉴욕시가 미니미터 주차 공간마다 지정해 놓은 6자리 고유 번호와 주차 시간을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 방식처럼 미터 주차기에서 발급한 주차 영수증을 차 앞 유리창에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앱을 통해 주차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 시간이 마감되기 전 알람 메시지를 보내주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발암 물질이 함유된 식수 논란과 관련해 더 엄격한 수질 관리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오늘 센트럴밸리 지역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에 법적 안전 기준치가 없던 발암물질 TCP를 5ppt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CP는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식수에 들어갈 경우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 지역의 화학업체인 다우케미칼과 정유회사인 쉘은 지난 2010년 TCP가 포함된 농약을 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식수 오염을 일으켰다는 법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수자원관리위원회는 5ppt에 TCP가 함유된 물을 평생 마셨을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10만 명당 1명꼴이며 70ppt에 TCP가 함유된 물을 평생 마셨을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10,000분의 1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가주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주 산림보호국은 지난 16일 오후 마리포사 카운티 디트윌러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고온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현재까지 19,000에이커가 소실되고 인근 300가구에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화재 현장에는 800여 명의 소방대원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진화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디트윌러 지역에 발생한 산불이 140번 프리웨이로 가로지르면서 인근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공급되는 전력선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6일 자유한국당 재외동포 위원장에 김석기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김 의원은 대구지방경찰청장,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주 오사카 한국총영사,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1년간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회 수석 부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과 동포사회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가정간호방문업체 BNS 조이스사는 뉴욕주와 연방정부에 $439만 2,150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BNS 조이스는 2011년 1월 1일에서 2015년 3월 31일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가입자 365명을 당국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으면서 $160만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겨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뉴욕주는 $263만 돌려받게 됐습니다. 세계 3대 사모펀드 운영사로 꼽히는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의 후계자에 45세 조지프 베가 지명됐습니다.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는 17일 성명에서 조지프 베와 스콘 너터를 후계자로 지명하며 공동대표 겸 공동 최고 운영 책임자로 동반 승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창업자인 헨리 크레비스와 조지 로버트 공동회장은 조지프 베는 우리가 보유한 가장 뛰어난 리더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퀸즈 플로싱 40로드와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의 7만 7천 스퀘어핏 규모의 종합병원 헬스뷰가 신축됩니다. 헬스뷰에는 내과와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치과 등이 들어섭니다. 뉴욕시는 향후 3년간 14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근 2만 5천 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뉴욕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올 가을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고 가끔 흐리는 날씨지만 찜통더위에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1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77도, 섭씨 2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습도가 높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곳에 따라 한때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